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관해 임명철에는 절대 없는 얘기고 이런 일들이 다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친야 언론이 함께 합세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진지하게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서 포기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앞에 대놓고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 측근들을 조사한다고 하니 크게 비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친야 언론과 셋이서 함께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말만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따지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이종섭에 관해 답하는 자세로 보아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최상병 사건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 것인지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 승리를 하여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 대표가 강조하는 이채양명주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이 대표의 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대전에서는 현장 연설을 다하고 나서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민주당 당직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공약 사진을 찍으라고 피켓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성을 높이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며 극대노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부하고 청구 상세문의 이거 안 될 거야. 선거법 검토했어요? 네네네. 선거법 검토했어?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 어? 선거법 검토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선관위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으로 정봉주 말고도 여론조사 관계업체 A씨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혹은 전날 박용진이가 당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에도 똑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용진이가 재심 신청서에 지난달 2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도 똑같이 고발한 것을 보면은 관련된 자가 같이 동시에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미 당 재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 중인데 선관위까지 고발한 것을 보면은 아예 민주당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박용진이가 자꾸 조중동에 나와 민주당을 욕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냐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선 승복을 인정하고 후보자들을 돕겠다는 의원들이 파다하며 심지어 오늘은 컷오프 당한 현역 변재일 의원이 거래 유세로서는 처음으로 나와 직접 이 대표와 만나 함께 거리 유세까지 하였습니다. 이 대표와 변 의원이 처음 만날 때 같이 포옹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 의원을 보면서 많은 중진 의원들과 컷오프된 의원들이 같이 후보자들과 함께 나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국힘당을 한 방에 압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박용진은 지금 당내 내부 총질에 조중동과 같이 합작을 해서 언론 플레이로 계속 민주당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탈당을 하고 김영주처럼 국힘당으로 가든지 하면은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화가 날 뿐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오늘 청주에 도착한 이 대표의 연설 발언 들으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변재일 의원께서 청주에 우리 현장에 나타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육거리 시장에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변재일 의원님을 이렇게 그 현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나려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로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조직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정당입니다. 개인적 인연으로 인간적 관계로 따지면야 제가 대선 때 그 어려운 소수자일 때 정말 총력을 다해 도와주신 분이 변재일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긴 세월 민주당 어려울 때부터 털을 일궈서 민주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온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천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거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일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인 요구를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입장도 내시고 아까는 육거리 시장에 직접 나와주시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항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탈당해가지고 내가 당선은 못해도 떨어뜨리기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재일 의원께서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다 견뎌내시고 당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준 혜택도 있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후보를 다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이 누군가를 찍어서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50% 또는 청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다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 제가 영입한 후보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경쟁을 해서 송재봉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당의 공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강일 후보, 노영민 후보와 경쟁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게 만든 거죠. 자, 여기 이광희 후보, 이장섭 의원과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현희 후보, 도정환 후보 계시는 지역에 정말 짧은 기간 뛰더니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후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이 지역의 주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당 지도부도 놀랄 정도에서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청주 시민들이 책임도 져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우택 후보가 사퇴를 하셨다는데 저는 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분의
과거 얘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엄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